안녕하세요. 저는 비산 1동, 2동, 3동과 부흥동에서 여러분과 함께 뛰고 있는 시의원 허원구입니다. 저는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4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였고 대학에서 4년 동안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가르치며 현장의 경험과 학문을 함께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할 때도 현장과 일을 함께 보는 시각이 큰 것이 장점입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새긴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양시민이 중심이다, 안양시민이 주인이다입니다. 정책도 예산도 그리고 제 발걸음도 모두 시민 한 분 한 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들은 시민의 목소리가 안양시 행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그 변화가 단순히 보고서, 문장이 아니라 우리 안양 시민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회복지 전문가입니다. 대학에서 4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복지 현장의 실제 사례와 정책 이론을 함께 다루려고 하였고, 시의원이 된 지금도 그 경험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책을 볼 때 숫자나 보고서보다 사람의 삶을 먼저 떠올리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복지 예산을 심사할 때도 이 예산이 실제로 어르신들의 불편을 줄였는지, 아이들이 안전해졌는지, 그리고 돌봄 사각지대가 줄어들었는지 꼭 묻곤 합니다. 단순히 돈을 썼는지가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지, 그것이 제 기준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개선을 요구한 사례도 많습니다. 한 예로 비산노인복지관 BF 인정 문제처럼 모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자는 여러 차례 시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제 5분 발언과 상임위 질의, 기고문에서 꾸준히 담아왔습니다. 또 연구 용역을 통해 정책 개발 과정에서 현장 경험을 담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서 만든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 초기 단계부터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담도록 요구하고 중간 점검과 사후 평가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결국 제 강점은 학문적인 지식과 현장 경험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공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로 뛰며 확인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 그게 제가 시민 여러분과 약속드릴 수 있는 의정활동의 방식입니다. 저는 안양시 도시 발전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평촌 신도시 재정비나 인도공 개발처럼 대규모 프로젝트는 필요하지만 원도심과 오래된 주거 지역의 생활 환경 개선이 뒤처지면 시민이 느끼는 불평등은 커질 것입니다. 실제로 비산동과 그리고 부흥동에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시민이 일상에서 먼저 체감하는 불편에서 생활 속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골목길을 정비하고 소방차 진입로와 소화전을 확보해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둘째는 학교와 공공시설 그리고 종교시설 주차장을 야간이나 주말에 개방하고 공유주차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된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도서관, 경로당, 생활체육시설 같은
생활 SOC를 동네 가까이 확충해 멀리 나가지 않아도 문화와 여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양시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균형 발전은 예산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투자해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집행부나 안양시의회가 할 일이라고 보여지고, 저는 안양시 어느 동네에 사시든 우리 동네도 확실히 좋아졌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근거 있는 계획과 집행을 이어나가도록 의정 활동을 할 것입니다. 제가 학술 연구 영역에 대해서 참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그 292의 임시회에서 말씀드린 그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연구 영역은 정책의 설계도라는 점입니다. 설계도는 부실하면 아무리 돈과 시간을 들여도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보여주기식 보고서나 책장에 꽂혀만 있는 보고서가 적지 않습니다. 이건 시민들에게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 영역 단계에서부터 세 가지가 꼭 갖추어져야 된다고 저 보여집니다. 첫째, 시작 단계에서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목표를 반드시 정해야 되고, 둘째는 중간 점검과 예고 점검이 필요합니다. 연구가 진행 동안 중간 보고회를 열어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검증하고 방향이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서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결과 공개와 사후 평가입니다. 완성된 보고서는 시민이 볼 수 있게 공개해야 되고, 정책에 적용된 뒤에는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도 반드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연구 영역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안양시 정책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정책의 첫 단계부터 꼼꼼히 살필 것입니다. 그것이 연구 영역의 첫 단계이고 설계도입니다. 이제는 안양시 시정연구원이 만들어짐으로써 그쪽에 이제 많이 이관이 될 것이고, 연구 영역을 보면 안양에도 1년에 몇십 건이 연구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영역 할 때 우리가 봤을 때 형식적인 매년마다 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도 있고, 어떤 내용을 보면 1년에 했던 내용하고 그 다음에랑 3년 연속을 하면은 안에 내용이 숫자만 조금 바뀔 뿐이지 근본적인 내용은 바뀌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통계 자료에 의해서 빈도 분석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분석의 수치, 남자가 몇 명이고 여성이 몇 명이고 수입이 얼마가, 이런 숫자만 바뀌지 근본적인 내용은 없는데, 이런 것이 매년마다 안양시 혈세를 들여서 연구 영역을 해야 되냐 했을 때, 안양 연구 영역이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을 할 때 이것이 타당한지 타당하는지 아닌지 이것을 검증하는 과정인데, 그 검증 과정에서 학문적으로 검증을 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른 어린이도 똑같을 겁니다. 저 또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성실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경로당과 시장과 학교와 아파트 공사 현장 등 지역 곳곳에 제가 발로서 주로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저는 전화와 문자와 SNS에 접수된 민원을 바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도 점검해서 불편한 사항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고요.
기억에 남는 사례 중 하나는 경로당의 예를 들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보면 출입이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주민들이 많을 때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그런 다음에 이 시설이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비용이 들든 들지 않든 조속한 시간에 시민 편에 바꾸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전에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 보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주민이 말씀하고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보지 못한 부분을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 봄으로써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나하나 바꿔나가지 시의원이 엄청나게 큰 변화를 바꾸기는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시의원들은 동네 지역행정, 지역정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더불어 함께 불편함을 하나하나 해소해주고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거지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은 3년 동안 들어보니까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지난 3년이 지났습니다. 언제 이렇게 왔는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지만 보람과 어려움은 늘 함께 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보람은 시민 생활이 실제로 좋아졌다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된 사업이 통과돼 지역의 생활 편의시설이 개선되거나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가 시정에 반영되었을 때 정말 도움이 됐다라는 시민들의 말씀을 들으면 시의원으로서 참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반대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좋은 정책임에도 행정 절차나 부서 간 조율이 늦어져 실행이 지연될 때입니다. 특히 여러 부서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사안일 때는 조정 과정이 너무나 길어져 시민 불편이 장기간 해소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을 때마다 저는 부서 간 협력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 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안양시도 사업을 시작할 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여러 번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작은 변화라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설득하고 추진하는 의원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벽이 좀 높다 할지라도 시민을 위해서 넘어야 된다면 반드시 넘을 것입니다.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저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에 연관된 관련된 것이 중심입니다. 첫째, 안양시는 취약계층 안전망이 더 튼튼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과 장애인들과 아이들이 불편 없이 안양에서 살 수 있도록 경로당이나 공공시설, 보험료를 검증하고 필요한 개선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단순한 시설 할충이 아니라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 편리하게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저는 목표로 하고 모든 것은 장애인이나 편의시설이 약자들 편에서 개선이 된다면 약자들이 편하면 일반 사람들도 편하거든요. 근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고 둘째는 생활인프라 불규정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이나 생활체육시설, 작은 도서관 같은 생활 SOC를 동네에 가까이 확충하고 모든 시민이 집 앞에서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원도심과 오래된 주거지역의 변화를 좀 체감할 수 있도록 만안구, 동안구나 서로 불편하지 않고 동안구와 만안구와 서로 갈등 관계가 없는 그런 안양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불균형이라고 하면 불균형이지만
동안구와 만원구의 갈등이 좀 심해지는 것입니다. 만원구에 있는 사람들은 동안구 사람들한테 혜택은 모두 동안구가 누리고 피해는 만원구가 본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갈등 관계를 늦다 할지라도 기초라도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작지만 돌 하나 올리는 작업, 삽질하면 땅 하나 파묻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것이, 초석을 만드는 것이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남은 기간 동안 하고 싶은 의정 활동입니다. 사랑하는 비상 1동, 2동, 3동, 부흥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안양 시민 여러분, 항상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시고 때로는 따끔하게 말씀해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허은구는 앞으로도 시민이 중심이라는 약속을 잊지 않고 여러분 곁에서 함께 땀 흘리고 뛰겠습니다. 무더위에도 추운 겨울에도 비 오는 날에도 늘 현장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해답을 찾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웃음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해도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